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검사 존립의 위기를 자초한 이원석 총장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받는 혐의는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 위반 쌍방울그룹 법인카드 유용 및 금품 수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관련 자료 삭제를 요구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등이었는데 이 중 이목이 집중됐던 건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인정될 경우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내용을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이 대표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내놓지 않았으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미 대비책을 세워놓긴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지난 3일 국회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안을 발의했는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화영 수사팀을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의 제2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수사팀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일 퇴근길에서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압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사법방해 특검으로 지적되는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이원석 총장이 자초한 것이란 게 보수우파 진영 일각의 시각이다. 이에 더퍼블릭이 보수우파 일각에서 이원석 총장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짚어봤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비례대표는 지난달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직자로서의 훌륭한 몸가짐이 드러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눈물이 핑 돌기도 했지만 너무 굼뜬 수사로 어쩌면 너무 많은 사건으로 인한 것이겠지만 지연되는 정의에 적지 않은 국민이 답답하다 못해 냉소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과 고발 사건에 이어 청와대 8개 조직이 송초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한 사건 역시 미완의 수사지만 현재 수사되고 있기나 한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뒤 방치돼 죽음에 이른 공무원 이모 씨의 사망사건과 은폐 조작 의혹, 각종 펀드 사건 중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관계된 사건도 있는데 권력 실세들과는 관계가 없었는지, 한강하고 해도와 같은 국가기밀이 왜 북한에 상납됐는지 다 열거하기도 힘든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권이 교체되면 이러한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이 속 시원하게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며 이러한 각종 부정부패와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검찰이 다 조사하는 것이 역부족이라고 한다면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특검을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법 제2조는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원석 검찰이 문재인 정권 등 야권 관련 사건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보수우파 진영 일각에서는 이런 이원석 검찰을 두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권 관련 수사에 이상하리만치 관대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대표적으로 전현직 영부인 사례가 꼽힌다. 민주당 등 야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자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 관련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에 배당됐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지난달 30일 형사 1부 부장검사로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한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지난 6월 3일자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원석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그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경과와 향후 수사 계획을 묻고 신속하면서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다고 한다. 이날 대면 보고는 이례적으로 2시간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를 직접 만나 특정 사건을 보고받는 일은 매우 드물다고 한다. 주요 사건이라도 해도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정도가 배석하는 게 관례인데
이원석 총장이 부장검사로부터 직접 대면 보고를 받은 것은 그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엄중하게 챙기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이원석 총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원석 총장은 지난 3일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고, 또 최근에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반드시 김 여사 소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 수사팀도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고, 게다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형 씨는 뇌물이나 청탁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수사팀은 이와는 무관하게 김 여사 본인 해명 없이는 사건 종결이 어렵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횟수 및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 및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2번 소환하는 건 검찰로서도 상당히 부담이기 때문에 두 사건을 묶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는 8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주가 조작과 명품백 사건을 묶어서 소환할 경우 8월 이후에나 가능한데, 본인 임기 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9월까지다.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횟수와 시기를 놓고 고심 중인 이유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검찰 내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연출됐다.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시사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소환 관련 조사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며, 검찰은 수사 일정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김건희 여사 소환 여부를 두고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관측이다. 한편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사건을 묶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한 뒤 증거 불충분 또는 범죄 인정한 됨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김 여사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보수우파 진영에선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편파적이라고 의심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선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 대면 보고를 받을 정도로 살뜰히 챙기면서도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원석 총장 본인이 공개적으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언급한 대로라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예외, 특혜, 성역 없이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야 하고, 특히 김정숙 여사 소환을 검토해야 하며 부장검사 불러서 수사 상황을 대면 보고 받아야 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것. 이와 관련 여러 종합편성 채널 및 라디오의 보수 성향 패널로 출연 중인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 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제가 보기에 진짜 이원석 총장은 나쁜 사람이고 비겁한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라고 직격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성역도 없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조항이 없다는 거 알면서 검찰은 처벌 조항이 없는 걸 왜 소환하느냐며, 이건 정말 민주당 눈치 또는 진보 진영의 고소, 그 국민들 눈치를 보는 거죠. 이게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어 대신에 다른 사람들 다 성역이야. 예를 들어 김정숙 여사 고발건이 인도 외유 및 청와대 경호원 활용 수영 강습 등 3건인데 한 번도 소환 안 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도 아직 처리 안 하고 있고, 성접대 의혹 관련 이준석 무고건은 왜 아직까지 들고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나아가 다른 건 눈치 보고 처리 안 하고 몇 년씩 미루면서 김건희 여사만 전담팀 3명을 보내고 또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 2시간 동안 김승호 부장 보고 빨리 처리해라. 이게 뭡니까? 남여 처벌 조항도 없는 그 가벼운 걸 이렇게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다른 사건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게 비겁하고 상당히 나쁘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선 전담팀 구성에 이어 이례적인 부장검사 대면 보고, 소환 조사 검토 등 속도를 내면서도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 및 청와대 경호원을 동원한 개인 수영 강습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선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빨리 털어버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서정욱 변호사의 지적대로 비겁하게 좌파 진영의 눈치를 보기 때문인가? 유창훈 판사 담당 법관인 날 구속영장 접수시킨 후과 이재명 방탄은 물론 검찰 졸림마저 위기,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던 이원석 총장은 당시 퇴근길에서 이런 말도 했다.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 공당에서 다시 한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 생각하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 전 기소돼 재판을 받고 3차례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 단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측이 특검법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이 아실 것. 이런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으로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술판 회유 의혹 등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화영 수사팀을 수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의 궁극적 노림수는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특검팀 수사를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프레임을 씌워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방탄함과 동시에 수사 조작을 빌미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이재명 대표 방탄은 물론 검수완박 시즌2로 이어질 공산이 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이원석 총장이 자처한 것이라는 게 보수우파 진영 일각의 시각이다. 지난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간발의 차로 가결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뚫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재명 방탄 국회가 뚫린 것이다. 이로 인해 당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하게 됐는데,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3명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있는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 9월 18일 의 담당 법관이 심리를 맡는 원칙에 따라 유창훈 판사에게 배정됐다. 그런데 유창훈 판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같은 고교,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2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창훈 판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모두 대전고를 졸업하고 서울법대를 나왔다고 한다. 또 유창훈 판사가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2013년에서 2015년 권순일 전 대법관도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당시 대법원 무죄 판결 전후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즉,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인연이 상당한 유창훈 판사가 이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게 됐다는 것.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유창훈 판사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는 사이인데 이재명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겨도 되는 것이냐는 우려를 표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특수관계인이나 다를 바 없다는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가 알다시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를 두고 보수우파 일각에서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유창훈 판사가 담당 법관인 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당시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유창훈 판사가 담당 법관인 날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시킨 후과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화영 수사팀에 대한 특검법 발의로 이 대표의 방탄은 물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의 존립마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고 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